네, 자리를 옮겨서 이번엔 이제 시장 전문가와 함께 기업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종 아나운서와 같이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김종 아나운서도 이 김에 시장 전문가로 한번 데뷔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시장을 잘 아니까 뭐 직접적으로 어떤 그 연결성에 대해서 느낌이라든지 그거 질문을 한번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정했는데요. 바로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측면으로 반도체와 또 시장 전반적인 흐름까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7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월 28일 이후 두 달 만에 강한 회복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흐름 함께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재명 노믹스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만큼 반도체에 대한 추가 상승과 부양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도체 섹터의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이 정말 5,000피를 가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벌써 반도체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삼성전자의 측면에서 시장과 반도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반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제 6만 전자라고 하지만 뭐,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고, 이게 본질,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아니면 또 뭐, 지금 새로운 뭐, 이노베이션이나 센세이션 한 건 재료는 아직 포착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HBM이라고 하는 AI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 어떤 성과물을 냈다. 이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개선될 거야라는 기대감의 본질인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행정부가 얘기하는 상법 개정안에 따른 지배구조 이슈인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일단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라든지 우리가 주주들에게 좀 친화적인 부분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포인트는 지주사라든지 증권사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이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 반도체를 좋게 본다라는 이슈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영향력을 크게 보고 있는 게 한국 증시를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에 있어서 가장 시총 상위 단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기계적으로 담는 패시브 자금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ETF를 담는다든지 바구니 형식으로 이제 담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량주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담아 나갈 텐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특히 최근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탄력도 측면에서요. 하이닉스에 비해서? 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시장에 비해서?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좀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좀 그 종목의 성질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라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를 많이 드렸었는데 원래 전통 강호가 농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출 확대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불닭볶음면 훈풍으로 인해서 이 삼양식품이 1등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는 1등 기업들에는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하게 되는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비해 농심에 있었던 프리미엄을 좀 뺏어오는 효과를 가져왔었거든요. 저는 반도체에 있어서도 HBM 분야로 넘어가면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게 2등 기업이 1등으로 좀 올라서는 프리미엄을 좀 뺏어오는 단계로 왔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그랬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대비해서 그동안 못 간 것도 있었고 지금 수준에서 삼성전자는 저는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증시 상승에 베팅한다는 관점에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비교한다고 하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계속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둘 중에 고민을 한다면 저라면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내가 삼성이라는 네임밸류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나 이 지배구조 관점에서 보면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쪽에서 또다시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유리기판과 MLCC 수혜를 같이 또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라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저는 여전히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 매수 아니면은 소극적 매수? 아무래도 아니면은- 이제 상대적인 우위를 저는 SK하이닉스를 뒀기 때문에 네. 소극 매수로 저는 소극적 접근하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는 어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삼성전자를 제가 5만 3천 후반선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할 때부터 계속 지금 이 주간 보고 있는데 네. 적극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적극. 네. 적금? 적극 적극 매수. 네. 뭐 같은 의미겠죠. 적금의 매수가 됐던. 네. 적극 매수.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좀 더 공격적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중립에서 지키겠습니다. 자, 어떤 다음 또 이슈 등장한 기업이 있죠. 뭐죠?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오늘 지역화폐 내에서 코나아이도 함께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코나아이. 하겠습니다. 사실 대선 때부터 코나아이가 정치 인맥주로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젠 정치 인맥주만이 아니라 정책 기대감으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도 경기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관련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정책 수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우려감도 함께 있긴 합니다. 대선 직후부터 매일 같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 대선 이후에 그 전례와 선례를 비교했을 때는 주가가 급등,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한 관심이 함께 있다가도 오히려 하락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시선도 함께 있는데요. 매일같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나이를 비롯한 관련 종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나이는 뭐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연결된 이미지는 있는데 실제 회사가 뭘 하는지의 본업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정책과 연결성이 리얼한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주가 강하니까 뭐 타당의 뭐 이유가 있겠죠. 코나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풀어보죠. 네, 일단 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화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추경이 또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코나이가 또다시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결제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추경을 하게 되고 지역화폐가 이제 발행되게 되면 뭐 오늘의 상품권이라든지 다들 친숙하시죠. 그래서 추경을 통한 이제 이득이 코나이까지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슈팅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단기간에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 코나이보다도 다른 쪽에 이제 좀 중심을 두고 있는 시점이라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돈을 한 차례 풀겠다라는 그 정책적인 모멘텀에 있어서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좀 수혜를 받을 거로 기대되는 것인데 그럼 이 돈들이 최종적으로 좀 흘러가는 쪽으로 저는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정도 뭐 추경을 해서 민생을 살리겠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근본적인 경기를 살린다라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태스크포스 비상경제 대응팀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민생을 살리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정말 이게 비상 상황이다, 거의 재난 상황이라고까지 뭐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한 불을 이제 끄기 위해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것을 이걸 최종적인 단계로 보기보다는 그 이후에 돈들을 뿌렸을 때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지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프라 쪽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코나이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추가적인 진입을 해도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익을 실현하자. 네네. 제로 그래서 노출로. 뭐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신규 진입을 하는 단계는 좀 넘어섰다라고 보여져요. 향후 이제 돈의 흐름이 좀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관련된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종 행정 수도로 이제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성과로 평가받는 게 대부분이 인프라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속속들이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이제 그 남북 경협 이슈도 있기도 했고 네네네네. 이런 굵직한 인프라 모멘텀이 한번 나와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회기 경험으로 봤을 때 정책은 빠르게 순환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던진다. 네. 정신 못 차리게.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일단 하나 해결하고 성과 좀 보고 또 다음 거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유정 아나운서가 보시기에 지금 저 지역 화폐 이게 이제 페이퍼 화폐가 될지 뭐 상품권처럼 아니면 디지털 화폐로 바코드 뭐 이렇게 찍어서 할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꼭 코나이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관련주 쭉 나갔었잖아요. 네. 선택의 영역을 좀 넓혀볼 생각은 있는지. 사실 이 관련 섹터 내에서 코나이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건 경기도가 네. 이 지역화폐 지원금을 잘 주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아. 특히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정책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한번 이 경우가 있었나? 제 주변에도 제 또래 경기도민 친구들이 있는데 네. 경기도민 같은 경우는 이 코나이에서 만든 코나 카드를 발급해서 직접적으로 지역 화폐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벌써 지역 경기도민 아니에요? 저는 수지? 서울 서울이에요? 주민인데 문제야, 이제 진짜. 경기도로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했구나. 근데 사실 서울에 살다가도 경기도로 이주를 하고 싶은 게 네. 경기도가 청년에 대해 정책이 잘 되고 지역화폐 정책이 잘 되니까 굳이 고른다면 경기도로 너무 가고 싶다라는 매력적인 도시로 좀 20, 30대 청년들에게 급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코나이가 특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나이가 다른 선택을 확산하는 것보다 그냥 대장주 뭐 시장 개념으로. 근데 이창대 대표는 난 좀 팔고 팔아야 되는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의 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김유정 아나운서는 또 다른 거 준비하셔야 되니까 옮겨주시고 이창대 대표한테는 결론은 아까 잠깐 듣긴 했는데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미래에는 어떤 디지털 화폐라는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거기에 뭐 CBDC 또 많은 개념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전자 지갑이라고 하는 형태 월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지갑을 떠나서 그런 뭐 물리적인 형태로 된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모바일이나 뭐 미국의 이제 뭐 이 사과폰이나 네, 뭐, 이런 뭐 쪽- 애플페이, 삼성페이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조금 진화할 가능성 이런 건 없을까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온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물 이 화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쓰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는 좀 많이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추후에 성장성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 연결선상에 있어서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저는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디지털 보안으로.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정책발 모멘텀을 통해서 이게 커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좀 파생되는 종목들을 보셨을 때 보완주를 좀 보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전에 한번 그 뭐 SKT 한번 사태도 있기도 했었고, 그쵸. 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이제 전문 은행으로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 인터넷 은행이 좀 두각을 드러내면서 한번 또 붐업이 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과거에 움직였던 뭐 보안주들 그리고 최근에도 좀 움직였던 보안주들을 보면 뭐 우리가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추후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정책발 모멘텀으로 가는 지역화폐 관련주는 급등이 이 정도 선까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꽤나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기에는 외국인들이 결국 어느 쪽으로 많이 담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네. 우량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주사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뭐 또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오고 있는 이 엔터나 게임 쪽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의 이제 최종적인 수급 큰 흐름을 따라가서 투자를 하셨을 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안 관련주라고 지금 쭉 나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엔 너무 저가주들이 많군요. 그렇죠. 그들은 저가주 잘 안 들어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들 생각은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자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은 또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함께 증시에서 지금 어떤 기업
것들이 움직이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